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MOT, S캠, 위츠, 사인앱 소프트의 청약을 필수 정보만 모아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되어도 개떡인 종목과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위츠와 하나34호 스펙, S캠과 MOT는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인앱 소프트가 금요일 청약을 시작하기에 사인앱 소프트까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무려 5종목이나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이 중 사인앱 소프트만 환불일이 2일이고 나머지는 주말을 포함해 환불일이 4일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앱 소프트는 상장일이 11월 19일 화요일이고 MOT는 상장일이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위치는 상장일이 12월 20 수요일이라서 현재까지는 상장 일정이 겹치는 종목이 없었지만 하나 34호 스펙의 상장일이 11월 19일 화요일, 그리고 상장일이 미정으로 나왔던 S캠의 상장일이 10월 18일 월요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청약 예정인 대신밸런스 제19호 스펙의 상장일이 11월 20 수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동방메디컬의 상장일이 11월 21일로 나와 있었지만 철회되어 진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일정을 정리해보면 11월 18일 월요일 MOT와 S캠이 상장하고 11월 19일 화요일 사인앱 소프트와 하나 34호 스펙의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11월 20일 수요일에는 위치와 대신제 19호 스펙의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모두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되기에 기본적으로 상장 일정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츠는 1919년 삼성전기의 무선 충전 사업을 인수하여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되는 무선 충전 모듈, 충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입니다. 위치가 개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 웨어러블에서 사용되는 무선 충전 모듈, 그리고 무선 충전기와 자동차 전력통신 제어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휴대폰 충전 모듈, 웨어러블 충전 모듈, 무선 충전 세트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매출 고점을 찍은 이후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영업이익률이 5.17%, 2023년 영업이익률이 10.3%입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3.5%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위치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론 솔루엠, RF텍, YM텍이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회사의 펄을 평균한 18.6이 위치의 가치 산정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위치의 당기순이익 51억 원에 적용퍼 18.6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 7,509원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14.76%의 할인율을 적용한 6,4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고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6,4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치의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숫자와 경쟁률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무보유하격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무지성으로 상단 초과에 참여하던 기관들이 조금 조정되어 상단에 참여한 분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전 같으면 상단 초과로 공모가를 정했을 텐데 조금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위치는 공모가 6,4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795억 원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비율은 30.3%이고 금액으로는 241억 원 수준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0.26%, 금액으로는 49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위치에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인 벤처금융은 없고 100% 기타 기존 주주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한주 라이트메탈, 유일 로보틱스보다 조금 더 많고 핀텔, 에이턴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위치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위치는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주식이 없습니다. 위치의 정규직 직원 수는 108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6,032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48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신한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약 시 누구나 우대 고객 200%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대 고객 200%는 5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5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입니다.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1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33.33%가 있습니다. 구주 매출을 진행하는 주주는 최대 주주인 캠트로닉스입니다. 위치는 상장일 공모가 6,4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5,600원, 하한가 60%는 3,840원입니다. 이어서 MO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T는 2차 전지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는 공정 자동화 설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 부품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2차 전지 제조 장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중 탭 웰딩 장비 매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MOT의 매출은 대부분 삼성 SDI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MOT가 삼성 SDI 매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생산하는 장비가 각형 2차 전지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T는 2022년 이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5%로 낮은 수준입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는 A프로, V원택, 엔시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25.95가 MOT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70억 원의 순이익에 앞에서 구한 적용퍼 25.95를 곱해 14,970원의 가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6.48%의 할인율을 적용한 14,0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대비 28.57% 조정된 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MOT의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기간 투자의 숫자와 경쟁률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무보유하격은 저조합니다. 기존 수혜측과 달리 무지성으로 상단 초과에 몰리지 않았고 하단 미만에 가장 많은 60.31%의 수혜측이 몰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만원 미만이 6.69%, 만원대가 가장 많은 52.39%라 공모가는 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MOT는 공모가 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158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5.87%이고 금액으로는 415억 원 수준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기존 주주가 59.98%로 많은 편입니다. 금액으로는 249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가 45.5%입니다. 그 외에 기타 개인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알아보면 공모를 진행하는 한국투자증권이 7,500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에이럭스 상장 때 상장일 전량 매도한 이력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OT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단밀, 하스보다 조금 더 많고 YJ링크 3기 EV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사주조합에 5%를 배정하였습니다. MOT의 직원 수는 98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4,619만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는 약 893만 원으로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44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일반 50% 등급은 7,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7,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5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이고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MOT는 상장일 공모가 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4만원, 하한가 60%는 6천원입니다. 이어서 S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캠은 OLED 2차전지 헬스케어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OLED 소재 관련 매출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캠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변동이 매우 큰 회사입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였고 2023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둘 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DNF, PI 첨단소재, 덕산 레오룩스, 캠트로스, P&H테크를 선정하였습니다. 5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26.66이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S캠은 작년까지 적자였지만 올해 5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은 18,676원입니다. 주당 평가가액에서 21.83%의 할인율을 적용한 14,6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대비 31.51% 조정된 만원입니다. S캠의 수혜 측 결과를 살펴보면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의 숫자와 경쟁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무 보유 가격은 저조합니다. 무조건 상단 초과로 몰리던 청약이 진정되어 하단 미만이 69.32%로 제일 많았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혜 측을 살펴보면 만원 미만은 1.2%, 만원대가 50.1%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공모가는 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S캠은 공모가 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778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6.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281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33.16%이고 금액으로는 93억 원입니다. 기존 주주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은 100% 기관 투자자, 벤처 금융입니다. 다만 기존 주주의 단가를 살펴보면 2021년 투자한 투자자만 공모가보다 낮은 8,000원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S캠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TFE, BI 매트릭스보다 조금 더 많고 인스피언, 아이언 디바이스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S캠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사주조합의 3.7%가 배정되었습니다. S캠은 직원 수가 77명이고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072만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 규모가 약 937만원으로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49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S캠의 청약은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 있고 청약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16,25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8,125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5만원입니다. S캠의 청약에는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공모가의 90%인 9,000원에 NH투자증권이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은 없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S캠은 상장일 공모가 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4만원, 하한가 60%는 6,000원입니다. 이어서 사인앱 소프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앱 소프트는 디지털 문서 생성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문서 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사인앱 문서 비호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MS 오피스나 한글 문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인의 문서 비율은 공공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한글 파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한글 파일을 보려면 한글 뷰어를 설치해야 되지만 사인의 문서 뷰어를 통해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글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인앱 소프트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이 사인앱 문서 뷰어를 포함한 문서 활용 솔루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인앱 소프트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40%에 이릅니다. 현재 사인앱 소프트는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40만 원이 남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는 한글과 컴퓨터, 아이캐스트, 모코 MCC입니다. 세 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25.2가 사인앱 소프트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68억 원의 단기 순이익에 적용 펄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은 34,016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7.98%의 할인율을 적용한 24,5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입니다. 확정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인앱 소프트의 수요 예측은 이전처럼 많은 기관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보유 하격은 매우 낮았습니다. 무조건 상단 초과로 참여하던 수요 예측이 68.88%로 상단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단도 6.07%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요 예측을 살펴보면 28,000원 이상도 19.8%, 21,000원 미만도 6%입니다. 중간인 상단 24,500원이 대부분인 68.4%이기에 공모가는 상단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인앱 소프트는 공모가 24,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234억 원입니다. 상장이 유통 가능한 비율은 29.85%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이 유통 가능 금액은 368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40.89%이고 금액으로는 151억 원입니다.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한 개의 투자조합이 32.5%, 한 명의 개인이 9.1%, 개인 투자자 소액주주가 가장 많은 58.4%입니다. 네이버는 사인앱 소프트의 지분을 약 4%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010년 취득한 주식의 취득단가는 1,250원입니다. 사인앱 소프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스톰테크, 워트보다 조금 더 많고 IMBDX, 코칩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사인앱 소프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12%입니다. 코스닥 상장 종목치고 많이 배정하는 편입니다. 사인앱 소프트의 정규직 직원 수는 76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5,932만 원입니다. 우리 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가 1,595주, 금액으로는 3,907만 원입니다. 최근 청약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배정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62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9,8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2만 2,500원입니다.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은 구주 매출이 없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사인앱 소프트는 상장일 공모가 24,5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98,000원, 하한가 60%는 14,700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청약으로 진행되는 하나 34호 스펙은 최대 주주가 신스틸이고 공모 규모이자 상장 규모는 80억 원으로 보통 규모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은 100주 20만 원이고 일반 등급의 최대 청약 한도는 8만 주 1억 6천만 원입니다. 앞에서 상장 일정을 살펴봤듯이 일단 모두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시상장은 수급이 분산되기에 최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장 종목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한 캔부터 꺾이기 시작한 공모주가
쉽게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이후에 상장한 토모큐브가 분위기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에어레인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머스, 단밀, 3빌리언이 상장을 합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세 종목도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공모까지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분들을 위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T와 S캠의 동시상장은 유통규모와 기존 주주 비율이 낮고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는 S캠이 그나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 34호 스펙이 보통 규모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40%로 매우 높고 우리 사주조합에도 자신감 있게 많이 배정한 사인앱소프트도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인앱소프트는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이 장점입니다. 대신 제 19호 스펙은 110억 원으로 매우 큰 규모입니다. 반면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위츠는 일반 공모주 종목 중 규모가 제일 작고 기존 주주도 가장 적습니다. 위츠도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만약 평소라면 규모가 큰 MOT를 제외하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상장의 매수세가 실종인 상황입니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쉬기에는 아쉬운 분들만 S캠, 위츠, 사인앱소프트 중 마음에 드는 종목 한두 종목만 균등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에 따라 비례는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